자, 4월의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4월 첫째 주 토요일 4월 1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초 경마가 되면서 출전 두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평소에 월초 경마에 나오는 출전 두수보다는 뭐 그런대로 좀 많은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어울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출전 두수 많은 경주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출전 두수가 조금만 적게 나와도 좀 싱거운 경주들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출전 두수가 적다고 배당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변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주 경마는 역시 뭐니 해도 이제 일요일 날 부산에서 펼쳐지는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기수들이 많이 내려갔죠. 한 7명 정도의 기수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 점도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수 기용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별정 A형 12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구도는 이제 인기마 좀 선전 구도로 좀 보여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제타마스타, 4번마 레전드 K, 6번마 글로리에 나노, 8번마 미스터 퀄리티. 이 4마필 정도가 이제 인기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경주 전개를 보시면 이 8번 게이트에 있는 미스터 퀄리티와 1번 게이트에 있는 제타마스타가 이제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4번마 레전드 K와 6번마 글로리에 나노가 선위권에서 이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개입니다. 그래서 이 4마필의 인기마선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전개가 조금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4번마 레전드 K입니다. 자, 이 레전드 K가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3착 입상을 한 게 전부입니다. 뭐 보여준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끈끈하게 좀 앞선에서 싸움을 했던 마필이고요. 어차피 이번 경주가 그렇게 뭐 강편성 그런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레전드 K도 해볼 만한 지금 상대들을 만났는데 직전 이 3착을 했을 때 보시면 1번 게이트에서 최범현 기수가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좀 끌어냈던 그런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보시면 이 레전드 K가 게이트도 좀 유리했고요. 인기 1위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초반 스타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초반 힘한 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걸음이 완전히 죽고 말았죠. 자, 다시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최범현 기수의 입장에서는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서, 늑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전드 K가 초반 강공을 펼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이번 경주의 순발력이 가장 좋은 말이 외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이 4번마 레전드 K가 앞선에 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가망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개가 깨질 수가 있고요. 이 8번마 미스터 퀄리티는 직전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을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무너지고 말았는데 데뷔전에서는 이 3번 게이트에서 좀 편안한 선행을 나갔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버텨냈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 인기를 한 몸에 받았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미스터 퀄리티가 아마 이번 경주에 강력한 충마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마필을 뭐 뒤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과연 충마로 볼 수 있느냐, 이 점은 전개에 의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1번마 제타 마스터 이 마필이 지금 22주 만에 출전을 하는 휴양마입니다. 휴양 복귀마인데 이 마필이 원래 순발력은 있는데 뒷심이 그렇게 있질 않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의도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끝걸음을 좀 재봤던 그런 마필입니다. 과연 이제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휴양 복귀 전의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하게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거, 그리고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주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다 그러면,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앞서서 나오는 그런 전개를 한다면 좀 한 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6번마 글로리의 나노는 좀 아쉬운 게 마체가 좀 작죠. 이제 400kg대 초반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몸싸움이 나오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마필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마필의 컨디션은 좋아 보이는데, 과연 이 6번마 글로리의 나노가 과연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전개에서 좀 어느 선에 쓸 수 있느냐가 좀 애매한, 앞선에 쓰기도 좀 그렇고 선위권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어려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8번마 미스터 퀄리티나 6번마 글로리의 나노 인기도에 비해서는 조금은 위험 요소를 좀 안고 있다. 여기에 1번마 제타 마스터도 장기 휴양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들은 다 안고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일단 저는 뭐 인기마 4마필 중에서 이제 한 마필 정도는 제외를 할 생각인데, 제가 보는 복병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경주에 과연 즉시 전력감이냐라고 했을 때 한번 좀 생각은 좀 해봐야 되는데, 이 3번마 이스트로드 티즈 원더풀의 자마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500kg가 넘어가는 이제 거구의 마필인데, 조교 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그 마체형에 비해서는 발놀림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직접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뭐 이렇다 할 모습이 없죠. 그냥 주행심사는 주행심사답게 통과만 하자는 개념으로 그냥 탔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는 좀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필도 한번 좀 지켜는 봐야 됩니다. 지켜는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인기마들의 어떤 불안 요소들이 좀 있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3번마 이스트로드도 뭐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한번 욕심을 좀 내볼 만한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경주요, 일단은 인기마의 선정 구도로 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4번마 레전드 K, 8번마 미스터 퀄리티, 1번마 제타 마스터,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요. 복병으로 이 3번마 이스트로드, 이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요즘은 뭐 배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승식에 활용을 한다면 입상을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배당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안말 경주고요. 별정 A형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좀 혼종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필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전개에 의해서 여차하면 인기도가 깨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이번 경주 간단하게 전개를 보시면 안게이트에 있는 이 1번 열정 아르고가 좀 선행을 나갈 가망이 높고요. 뒤에 있는 이 4번마 황우채강과 6번마 지니어스 퀸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7번마 큐피드 시크가 과연 마지막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 선으로 보이고요. 이변의 마필로는 이 8번마 테스메리가 스타트가 관건이죠. 스타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경주를 주도할 선행마가 그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선행마는 아니다
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경주의 흐름이 조금은 느려질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일단 이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열정 아르고 3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선행의 찬스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편성의 호기를 만난 겁니다. 여기에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이 1번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다면 선행을 갈 가망이 높고요.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갔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이런 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뒷심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개로서 앞선에 나간다면 좀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마필로 보이고요. 자, 4번마 황우채강은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뒷심까지도 보유한 자마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이 마필이 이제 500km대 거구의 마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더 뜰 거는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는 앞선이 상당히 빨랐죠. 앞선이 빠른 전개 속에서 따라가다가 제풀에 꺾이고 말았지만, 저는 기본적인 능력, 그러니까 기본 걸음은 분명히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번마 큐피드 시크가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인데,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은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좀 되면 어느 정도 좀 따라붙는 맛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근성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원체 지금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잘못하면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비 부진마 경주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이 7번마 큐피드 시크, 이 약해진 편성에서 선전을 할 수 있느냐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재밌게 보는 말은 이 6번마 지니어스 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센의 자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최근 이 데뷔 이후의 경주 모습은 완전히 바닥권이죠. 스타트가 잘 안 되고 있고, 바닥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요,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 하만식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교 상태를 보면 상당히 마필이 좀 변화된 모습?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차피 편성이 약하고 앞선이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만식 기수 입장에서는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간다면 버티는 그림도 나오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좀 복병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6번마 지니어스 퀸, 1번마 열정아르고, 4번마 황우채강,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7번마 큐피드 시크, 인기마이기는 한데, 뭐 복병으로는, 그러니까 뒤로 돌릴 수는 없는 마필이지만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A형 13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역시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선 마필들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 이 4번마 대응 클래스, 이 마필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뭐 6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 그게 직전 경주였죠. 직전 경주 뭐 인기 중위권의 마필이었는데, 마지막에 막판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는데, 그냥 가능성 정도였죠. 그랬는데 직전 경주에 좋은 탄력을 보이면서 2차 입상에 성공을 했고, 어느 정도 배당을 좀 안고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이번 경주의 이 대응 클래스가 인기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전 경주는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었기 때문에 견제가 없었던 마필인데, 이제는 인기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다른 마필들의 좀 견제를 받을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지만,
이번 경주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00m라는 경주거리, 이 1300m가 특이하게 선행마들이 유리하다. 뭐 이런 전개긴 하지만 4번마 대응 클래스가 충분히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손잡고 들어올 마필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 중에 한 마필이 될 가망이 저는 좀 높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이 1번마 야무진세 강자, 3번마 원평축제, 8번마 에이스티아라,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 마필의 앞선 전개 속에서 4번마 대응 클래스가 취입 타이밍을 잡는 저는 그런 전개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날 가망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자, 1번마 야무진 세강자. 이 세강자라는 말을 지금 왜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창피하죠, 솔직히. 8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성적은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앞선에서 좀 붙여 뛰는 마필이고요. 이번에는 게이트의 이점에 편성이 강하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비드가 초반에 강하게 조금 몰고 나갈 가망이 좀 높고요. 3번마 원평축제가 지금까지 뭐 싸웠던 어떤 편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의 찬스를 맞이하기는 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조상범 기수입니다. 이 조상범 기수가 선행마보다는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마필들을 더 잘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과연 초반에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조금, 기수의 습성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불안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즉 선행마를 잘 타는 기수가 탔다면 아마 이번 경주는 3번 원평 축제가 그냥 원사이드하게 기습 선행을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졌고요. 자, 외곽에 있는 이 에이스 티아라, 외곽이라는 불리함은 있습니다. 외곽이라는 불리함은 있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가 뭐 강편성도 아니고요. 8마필프의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8번 게이트라는 게 결코 그렇게까지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는 전개가 된다면 어차피 안쪽의 마필들이 강선행마들은 아니기 때문에 앞선을 장악하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인기 말이죠. 이 2번마 캐치우먼은 저는 뒤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 클래스와 좀 비슷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밀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일단 4번 대응 클래스에 대한 믿음을 좀 강하게 갖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충마로 4번마 대응 클래스를 보고 있고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원평 축제, 8번마 에이스티아라, 그리고 1번마 야무진 세강자,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 중에 한 마필 정도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사전 인기도를 보시면요, 그냥 인기마 선전 구도로 끝날 가망이 높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마 컴플리트 럭키가 선행을 가고요. 여기에 6번마 은혜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 두 마필의 승부로 끝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에 대한 인기가 조금은 집중이 돼 있고요. 여기에 직전 경주 좀 아쉬움을 남겼던 이 9번마 천리총이 이제 뭐 4세가 된 마필이지만 마지막까지 좀 끈끈함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거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이 2번마 컴플리트 럭키가 2억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많은 기수들이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2억 기수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선행만은 뭐 탁월하게 타는 그런 기수죠. 최근에 좀 슬럼프를 겪기는 했지만 이제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단 게이트에 이점을 안았습니다. 거기에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선행을 상당히 좀 강하게 트라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마필이 만약에 선행에 간다면 이제 입상에 성공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5번마 베스트 팔콘이죠. 이마필도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비교적 좀 강한 편성에서도 마지막까지 끈끈함을 좀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결국 2번마 컴플리트 럭키하고 5번마 베스트 팔콘이 초반에 어떤 전개를 펼칠 것이냐. 그러니까 초반에 만약에 힘싸움을 계속해서 경합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 두 마필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어느 한 마필이 좀 편안한 선행을 가고 다른 한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앞선의 마필이 그냥 버틸 수도 있는 좀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순발력 좋은 이 3번마 클레어 베스트 뒷심이 문제입니다. 이 마필은 뒷심이 좀 없다라는 게 문제이기는 한데 이 마필도 순발력은 좋은 편이고요.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게이트도 좋아졌다. 그럼 또 무시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번 경주는 앞선이 엄청나게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앞선이 경합 상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봐주면서 갈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그 전개가 지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이혁 기수가 최근의 모습을 본다면 이번만 컴플리트 럭키를 가지고 좀 강하게 승부를 할 가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나머지 선행마들이 조금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이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이 6번마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인데 최근에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에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은 이제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앞선이 막 경합 상황으로 벌어졌을 때 선의권 꽃자리에서 타고 들어간다면 뭐 가장 유리한 전개 이게 가능하긴 한데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제 57이라는 부담 중량입니다. 물론 뭐 직전 경주에 비해서 뭐 1kg뿐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건 있지만 이 57이라는 부담 중량은 제가 보는 한계 중량이기 때문에 이 57을 극복을 해낼 수 있다면 이 마필은 더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전개로 봐서는 뭐 이 은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자, 9번마 천리총이 좀 인기마로 떠오르고 있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2kg의 감량 이점까지 않았기 때문에 전개로 봐서 그리고 그 경주 조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리해진 거는 사실인데 글쎄요, 지금 18번을 나와서 이창만 5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여줄 거름은 좀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력 입상은 저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제가 가장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1번마 글로벌 프라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장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보면 이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 들어서 이 순발력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마필이 데뷔 이후에 상당히 좀 끈끈하게 싸움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마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멍땡이 기질이랄까요? 뭐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 점은 좀 아쉬운데 어쨌든 국산마 5군에 승군을 해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는 앞선의 마필들이 지금 치열하게 경합을 해야 되는 좀 난타전이 예상되는 경주거든요. 그리고 1번마 글로벌 프라임의 입장에서는 일단 게이트의 이점도 안고 있는데 인기권에 좀 밀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견제를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직선주로 해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복병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역시 인기마들의 선전이 조금은 예상이 되는데 의외성은 분명히 갖고 있고 당일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번마 컴플리트 럭키 6번마 은혜 그리고 3번마 클레어 베스트 이 세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고요. 복병으로 1번마 글로벌 프라임 이 마필이 만약에 선전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배당을 안고 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현장 컨디션
꼭 체크해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좀 위험하게 좀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요 상당히 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좀 이변의 가능성이 좀 높은 경주다. 물론 경마라는 게 그냥 뭐 인기마선에서 그냥 끝날 확률이 더 높은 거는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뭐 경마가 인기마대로만 들어오면 의미가 없죠. 이번 경주 자체가 보시면 국산마 5군 승군 이후에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마필들의 경주고요.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좀 더 있는 마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가 전형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기만은 있는데 믿을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혼전 구도의 경주로 보고 있고 좀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사전 인기도가 보시면 이 1번마 채플 프린세스, 3번마 원평광야, 4번마 안양폭격기, 9번마 질주대세, 이 네 마필 정도가 좀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자, 결국 전개 자체를 3번마 원평광야와 4번마 안양폭격기가 선행을 가고요. 9번마 질주대세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번마 채플 프린세스가 마지막 추입 타이밍, 이렇게 경주가 흘러간다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물론 전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데는 저도 뭐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은 없는데 저는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뎌질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외의 마필이 막판 탄력을 보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번마 채플 프린세스 승군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막판 탄력으로 혼전 속에서 뚫고 나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앞에 붙이지도 못하고 있고요. 어떤 근성사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오지를 않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이번에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g의 감량 이점을 안았다. 요거 하나가 좀 장점이고 게이트가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3번마 원평광야는 아마 이 마필에 속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될 듯 말 듯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순발력, 선행 능력은 갖고 있는데 분명히 기습 선행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고, 그냥 앞선에서 경합상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갈 수는 없는데, 이번 경주는 일단 게이트의 이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맨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리고 맨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좀 이게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안양폭격기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안양폭격기가 그나마 지금 여기에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 장래 발전 기대치 가능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승군전 비교적 편성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앞선이 되게 강했던 경주기 때문에 8번 게이트에서 그 당시 이역 기수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선에 붙이지를 못했죠.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도 많이 약해졌고, 이역 기수 최근 살아난 컨디션이라면 좀 앞선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리하게 볼 수는 있는데, 원평광야와 어쨌든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고요. 외곽에 있는 이 질주대세는 발전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더 보여줄 걸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이 승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휴양을 하고 휴양 복귀전이었죠. 휴양 복귀전에서 편성도 그렇게 약한 편성이 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걸음을 내지를 못하고, 이 마필이 원래 선의권 전개 속에서 한 발을 좀 따라가는, 그래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전혀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뭐 편성도 좀 완만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질주 대세는 이 인기마 중에서는 좀 믿을만하다. 저는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정도고요. 나머지 인기마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마필은 5번마 걸작맨과 6번마 오섬 스프링스입니다. 자, 5번마 걸작맨은 어떻게 보면 뭐 전형적인 추임마입니다. 전형적인 추임마. 그러면 우리나라 경마에서 추임마를 좋아해서는 결코 배팅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보기에는 좋죠. 마지막에 확 날라오는 모습 보면 속도 시원하고 보기에는 좋지만 추임마가 입상에 들어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번 경주 저는 3번마 원평강야와 4번마 안양폭격기가 뭐 치열하게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걸작맨이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올라올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선이 무뎌졌을 때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걸작맨입니다. 자, 여기에 6번마 오섬 스프링스는 딴 거 없습니다. 이 마필은 지금 강금마예요. 그러니까 외산마죠. 외산마니까 4군에서 뛰던 마필인데 원체 성적이 안 나오니까 7번을 뛰어서 뭐 아무 성적이 없다 보니까 레이팅이 강급이 돼서 35가 되면서 이제 국산마 5등급 경주에 나온 겁니다. 자, 김효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레이팅은 제일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담 중량은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 오섬 스프링스 이 마필도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뭐 지금까지 싸웠던 상대가 이번 편성이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해볼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섬 스프링스 자체가 마필이 뭐 아주 능력이 있고 뭐 해서 이번 경주에서 통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 오섬 스프링스가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과는 좀 약한 상대들과 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이역 기수가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양 폭격기 정도는 선행해서 잘하면 살아남을 수도 있다 정도 보는 거고 질주 대세는 원체 마리필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은 안고 가는데 나머지 두 마필에서 걸작맨이나 오섬 스프링스가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을 좀 안고 올 수 있다. 특히나 뭐 삼복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많은 배당을 안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질주대세, 그리고 5번마 걸작맨, 6번마 오섬 스프링스 조금 의외성을 갖고 보고 있는 거고요. 복병마로 4번마 안양 폭격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7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 뭐 전반부 편성 자체가 보면요, 월초 경마답게 부진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진마 중에서 조금만 눈에 띈다. 그럼 이제 인기마가 되는 거죠. 자, 이번 경주 1700m 전개로 봐서도 그렇고요. 어쨌든 뭐 부진마들이긴 하지만 인기마는 있게 마련이죠. 그 인기마가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게 1번마 원더풀 우먼, 2번마 그랜드 스타, 그리고 6번마 블랙잠, 7번마 어나더 레벨, 요 정도가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1번마 원더풀 우먼, 이거는 경주 거리 특성입니다.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는 거는 없지만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700에서 안게이트 선행마 뭐 무조건 유리합니다. 특히나 이번 경주 앞선 빠른 마필들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더풀 우먼도 솔직히 웬만한 편성에 나가서는 선행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주 어쨌든 발빠른 마필도 없는 경주 이역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마를 탔다. 그리고 1700이다. 이역 기수 이런 말 되게 잘 타거든요. 그러니까 내빼놓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상으로 원더풀 우먼이 가장 좀 유력해 보이고요. 자, 2번마 그랜드 스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마필들과는 조금은 다른 행보죠. 어느 정도 입상권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벌써 이제 5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큰 걸음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형군에서는 언제든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m의 감량 이점까지 지금 안 왔습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 추입이 자유로운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선위권에서 최적의 전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났고요. 기본적인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뭐 뺄 수 없는 입상 가능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6번마 블랙참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1700m 경주에서 마지막에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솔직히 좀 바닥권의 마필이죠. 그러니까 가능성 정도 착승권 언저리에서 맴도는 마필인데 솔직히 강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바는 이 7번마 어나더 레벨입니다. 자,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계속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문성혁 기수로 이제 기수를 교체를 했는데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비교적 이 어나더 레벨이 강편성, 그러니까 좀 편성이 좀 강한 그런 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해진 편성, 즉 편성의 호기를 만났고요. 어쨌든 발빠른 마필들이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1번마 원더풀 우먼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이혁 기수가 분명히 페이스 조절을 좀 하고 갈 겁니다. 왜?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막판 직선주로 해서 7번마 어나더 레벨이 막판 탄력을 가지고 추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 모습도 그렇고요. 이 7번마 어너더 레벨에 대한 기대치를 좀 많이 갖고 있고 이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솔직히 이 8번마 세인트루카나 10번마 블로마인드도 무시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말 저 말 다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일단 그 인기만 혼전 구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순서적으로 보자면 저는 7번마 어나더 레벨, 1번마 원더풀 우먼, 2번마 그랜드스타, 6번마 블랙참 이 네 마필인데 솔직히 보여준 걸음으로는 2번마 그랜드스타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들어오면 솔직히 배당의 메리트가 크게 없죠. 그래서 저는 이 7번마 어나더 레벨이 선전해 주기를 바라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역시 부진마 편성이죠. 서울 7경주 국산마 5등급 연료고분 별점 B형 17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6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자, 이 두 경주 만약에 분할이 안 됐다면 어차피 부진마 경주이긴 하지만 초반에 뭐 치열한 선행 싸움이 좀 예상이 됐던 경주죠. 이 2번마 쌍옥루 이마필과 6경주에 나오는 원더풀 우먼이 아마 치열하게 선행 경합을 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부진마 경주 1700에서 안게이트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뭐 전체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죠. 자, 쌍옥루가 그런 마필입니다. 자, 직전 2월 26일 경주 쌍옥루와 원더풀 하와이가 동반 입상을 하면서 고배당이 나왔는데 이때가 전형적인 이제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치고 나와서 끝까지 버텼죠. 왜? 뒤에서 올라올 마필들이 강한 마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쌍옥루를 압박할 마필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쌍옥루가 선행에 나온다면 이 마필을 압박을 할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전 경주처럼 좀 편안한 선행이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초반 스타트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경합 상황이 나온다면 이 경주는 좀 오리무중으로 빠질 가망이 높고요. 전체적으로는 부진마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 2월 26일 펼쳐졌던 이 두 경주에서
1, 2등을 나눠 가졌던 두 마필이 저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 6번마 원더풀 하와이 그 당시에도 비인기마였고 지금도 역시 비인기마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제 0.5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는 거 하나, 그리고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렸다라는 거 하나, 이게 좀 불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선위권에서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은 쓸 수 있다. 그럼 과연 이 두 마필이 직전 경주 모습을 그리면서 이 두 마필의 전개를 깰 수 있는 마필이 뭐냐를 좀 찾는 건데,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1번마 퍼펙트 건맨하고 5번마 원더풀 조입니다. 자, 퍼펙트 건맨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계속 가능성만 보였던 마필인데, 글쎄요, 일단 뭐 올드 패션드의 자마, 그리고 3세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보여줄 걸음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부진마 경주에서 한 번쯤은 노려볼 만은 한데, 저는 퍼펙트 건맨이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라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많은 경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앞선에 붙여뛰는 마필들이 있는데, 이 퍼펙트 건맨이 지금 현재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안에 갇힐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자, 5번마 원더풀 조이는 이제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마필의 능력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조금은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역시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걸음을 낼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스타트가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m에서 스타트가 안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좀 외곽에 있는 마필들한테 더 눈길이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700에서 외곽 게이트, 이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어쨌든 자리를 잡기 위해서 힘을 쓰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곡선주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불리합니다. 불리한데 외곽의 마필들이 좀 좋아 보인다. 이 점은 좀 여러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앞선의 마필들이 쌍옥루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다라는 거죠. 자, 9번마 고마나루 7번을 나와서 2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이제 승군 이후 최근 두 경주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편성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편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한 편성에서 싸웠고, 그 편성에서도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싸움을 했지만 역시 강편성에서 버텨내지를 못했는데, 자, 이번 경주는 편성도 좀 약해졌고, 이 고마나루가 선위권에서 좀 뛸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고마나루가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도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최외곽에 있는 10번마 블랙건, 최근에 상승세죠.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마필이고, 이 마필도 앞선에 붙여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 분리가 문제입니다. 게이트가 상당히 좀 불리하다라는 게 단점이기는 하지만 초반 무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입권 자리를 잡을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마필의 상승세라는 거는 무시를 못하거든요. 오늘 제가 김철호 기수 마필들을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김철호 기수의 컨디션이 만약에 좋다면 저는 재밌는 결과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아마 이 쌍옥루하고 고마나루는 좀 인기마가 될 거고요. 6번마 원더풀 하와이나 10번마 블랙건은 뭐 복병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마필이 입상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배당은 좀 안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전체적으로는 부진마 경주고요. 솔직히 믿을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6경주와 마찬가지로 강한 배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지만 전개만 잘 풀린다면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이상의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묵석을 가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2번마 쌍옥루, 9번마 고마나루, 10번마 블랙건, 그리고 6번마 원더풀 하와이,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7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계속해서 1700m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산마 4군의 부진마죠. 부진마고, 출전 두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자, 부진마 경주는 솔직히 그러니까 설명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필들이 어떤 전개를 펼칠지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진마들이라는 거는 능력이 크게 있지는 않은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항상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좀 강편성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좀 어려워도 마필의 능력으로 뚫고 나오는데, 부진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이번 경주의 인기마들이 지금 2번마 킹하너, 4번마 장산가드, 그리고 5번마 벼락, 8번마 화이트참, 뭐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6번마 럭셔리 캡틴이 이제 복병의 역할을 할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 인기마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킹하너가 지금 1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화이트참이 2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휴양을 한 마필들인데 인기마입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전개, 어려운 편성이 돼버린 거죠. 자, 이 킹하너는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1700m 경주거리 안게이트에서 순발력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킹하너가 지금 뭐 조교 모습을 보면 크게 뭐 휴양의 여파가 있어 보인다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좋은 걸음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외곽에 있는 8번마 화이트참은 어쨌든 1700의 외곽에 있다라는 불리함은 있는데, 자, 이 마필은 뭐 선행을 나가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요. 선위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외곽에 장기 휴양이다. 이 점은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해 보이는 마필은 4번마 장산가드입니다. 어쨌든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걸림돌은 킹하너인데 과연 어느 마필이 앞선을 가느냐입니다. 어느 마필이 앞선을 가느냐인데, 저는 장산가드가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절대 뒤에서 놓을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편성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부진마 경주에서 선행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경주다. 그러면 어쨌든 선행을 갈 가망이 높고, 선행을 간다면 버틸 가망이 높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마 장산가드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자, 5번마 벼락이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이 입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자, 이 벼락은 솔직히 이름값에 비해서 최근 성적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마필입니다. 계속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계속 가능성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 근성이 지금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전개 자체가 좀 선추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쉽게 이 마필을 배제한다,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좀 약편성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벼락의 입장에서는 이런 편성에서까지도 만약에 입상을 못하게 되면 거의 뭐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 그런 마필이 돼버리기 때문에 좀 최선의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금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만식 기수 아마 이 벼락이라는 마필을 가지고 초반에 좀 강공을 펼칠 가망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초반 2번마 킹하너, 4번마 장산가드, 5번마 벼락, 이 세 마필이 치열한 난타전이 좀 될 것으로 보이는 경주고요. 이렇게 되면 8번마 화이트참의 전개가 상당히 좋죠. 어느 한 마필이 앞서 나가지를 못하고 만약에 경합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3, 4코너까지 싸움을 하는 상황이 나게 되면 앞서는 마필들이 무뎌질 가망이 높으니까 그런 8번이 올라올 기회도 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김동수 기수가 좀 초반 무리를 해서 앞선의 마필들과 경합하는 상황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다 같이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랬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6번마 럭셔리 캡틴을 보고 있습니다. 자, 부담 중량이 좀 높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일단 출전 거리를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이 마필이 이제 스타트가 항상 문제죠. 스타트가 잘 되지를 않아서 문제는 남고 있지만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마필들이 뭐 더 보여줄 거름이 있다, 뭐 장래 발전 기대치 있다, 뭐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데 다 그만한 편성에서 지금 만났기 때문에 서로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치열한 난타전이 좀 될 가망이 높죠. 부진마 경주 자체가 서로 해볼 만한 상대다. 그럼 나도 입상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기 상당히 좀 어려운데,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그래도 어쨌든 뭐 경주는 성립이 되면 순위는 가려지게 마련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이 4번마 장상가드, 그리고 5번마 벼락, 2번마 킹하너, 이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곽에서 올라온다면 6번마 럭셔리 캡틴이나 8번마 화이트 참인데, 솔직히 8번마 화이트 참은 지금 28주 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6번마 럭셔리 캡틴의 마지막 추입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완전한 혼전 구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의 방향을 좀 저배당 구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고배당 구도로 갈 것이냐인데, 저는 이번 경주가 1200m 단거리 경주긴 한데요. 이 1200m 단거리 경주의 의외성, 다시 말하면 추입 승부가 많다라는 의외성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이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데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쉬워 보이지도 않고, 인기마보다는 비인기마들이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엉뚱한 예상을 좀 하는 그런 편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4번마 터프가이, 2번마 태양타고, 1번마 초토마, 그리고 9번마 액톤질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이 9번마 액톤질주 순발력에서는 뭐 가장 앞서 있습니다. 비록 외곽에 있기는 하지만 순발력만큼은 탁월한 마필인데 근성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이번 경주 계속해서 이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이혁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마의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감량 이점을 안았다.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구도로 갈 가망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톤 질주가 만약에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경주는 상당히 스피디하게 끝날 그럴 가망이 좀 높은데, 이 액톤 질주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8번마 화수분도 상당히 순발력이 빠른 마필이고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도깨비가 아마 이 마필이 인기순위 한 4위, 5위 정도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외로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마지막 버티는 힘이 조금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비교적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외곽에서 임다빈 기수가 그냥 휘감고 나와 버리게 되면 액턴 질주와 경합 상황에 놓인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액턴 질주가 버티기가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9번마 액턴 질주가 기습선행으로 딱 치고 나가고 11번마 도깨비가 따라가는 전개가 되면 액턴 질주가 버틸 가망이 높은데, 만약에 이 두 마필이 경합을 하는 상황 속에서 8번마 화수분까지 끼어들게 되면 액턴 질주는 이 인기도에 비해서 배당의 메리트는 없는 그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거의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이 4번마 터프가이하고 태양타고 이 두 마필인데, 이 태양타고는 전형적으로 추임마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초반 스타트가 문제예요. 근데 게이트가 2번 게이트입니다.
오히려 태양타고는 외곽 게이트로 빠졌을 때가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게이트에서 갇힐 가망이 상당히 높고 초반 페이스가 만약에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페이스가 돼버리게 되면 막판에 시간과 거리가 아쉬운 그런 마필이 될 가망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분명히 안고 있는 그런 인기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앞선의 마필들이 화방 무너지는,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뭐 땅을 파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태양타고가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그런 전개가 나올 것이냐고요. 자, 터프가이는 이 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승근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편성이 약해졌다라는 장점은 갖고는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근성도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초토마는 늘 자기 걸음만큼만 뛰는 마필입니다. 앞선의 마필들 전개를 어렵게 하는 마필인데 막상 자기는 지금 입상을 못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초토마에 대한 믿음도 조금은 떨어집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좀 엉뚱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5번마 대지의 역을, 이 마필이 분명히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 행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 휴양을 했죠. 그리고 이게 직전이 이제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휴양 복귀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앞말의 한계라고 할까요? 상위군으로 가면서 자기 걸음을 지금 못 내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의 휴양 복귀전에서는 그냥 가능성 정도만 보여줬던 마필인데 조교 모습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절대 무시를 못할 마필이고요. 또 하나는 6번마 콩코드 스파크입니다. 자, 8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성적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4군 승군 이후에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콩코드 스파크가 기본 능력은 좀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손취입이 자유로운 좀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막판 탄력이 지금 살지를 않고 있다. 이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탄력만 좀 보강이 된다면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7번만 남산 초콜릿은 이제 빅토르 기수가 이제 연습 주행까지 해가면서 마필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제 오스철 기수로 기승자를 바꾸면서 2km의 감량 이점을 안았습니다. 이 마필도 역시 선입권에서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가 이렇게 선행군이 있고 선입군이 있고 추입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선행마들이 서로 동반 입상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선행마들이 좀 몰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살아남는다면 한 마리 11번 도깨비 정도가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고 추위권에 있는 뭐 2번마 태양타고 이런 마필 같은 경우에는 막 뭉치는 그림이 나오는 가운데 올라올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렵다. 즉 선입권에서 뛰는 마필들이 마지막에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그리고 막판에 막 뭉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지금 편성 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의외성을 좀 갖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뭐 충마, 입상가능마, 복병마 이걸 나누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마필 4마필만 추천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5번마 대지의 역을, 그리고 11번마 도깨비, 6번마 콩코드 스파크, 7번마 남산 초콜릿, 이 4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식경주 전체 10마필 2등급. 근데 2등급에서 그렇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들의 경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의외성도 내포는 하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번 경주는 좀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하다.
그러니까 1400m 경주거리라는 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따당으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만 이번 경주의 편성상은 좀 그렇게 보이고요. 자, 문제는 이 1번마 금로열이죠. 직전 경주에 막강 추임력을 좀 선보이면서 3착에 성공을 했고 다시 한번 또 1번 게이트를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인데 저는 직전 경주의 편성보다는 이번 경주 편성이 좀 만만치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로열의 마지막 주입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대물, 4번마 아스펜테양, 5번마 발베니, 9번마 별나라 신사. 이 정도가 좀 앞선에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전개가 나온다면 솔직히 전개로 좀 제일 좋은 마필은 7번마 흔들림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 마필도 순발력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인데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뭐 치열한 난타전이 만약에 돼버리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지금 부담 중량이 58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능력 있는 마필이 아닌데 58까지 가 있다. 이 점은 조금은 아쉬운데 어쨌든 레이팅이 80입니다. 꽉 찼죠. 꽉 찼기 때문에 뭐 아니면 이제 도인 승부를 할 가망이 좀 높은 말이기는 한데 어쨌든 흔들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입상을 한다 그러면 우승으로 승군을 하기 위해 최선을 지금 다할 것으로 보이고 전개의 이점이라는 거는 좀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선의 마필들이 그런 강한 느낌을 주고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번마 흔들림의 전개가 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앞선에 뛸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일단 3번마 대물은 이제 승군 이후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좀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이제 2등급에 와서는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등급의 처음 승군전에서는 최고 레이스라는 엄청난 마필이 그냥 선행을 끌어버렸죠. 근데 이 당시에 뭐 로드반도 있었고 다른 선행말도 많았지만 최고 레이스가 느닷없이 나오면서 선행을 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물의 입장에서는 스타트를 끊어내기는 했지만 따라가지를 못하는 전개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 1위마였는데 앞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물의 장점이 좀 사라져버린 거죠. 자, 이번 경주 3번 게이트의 정정희 기수다. 그럼 게이트로는 좀 이점을 안 왔는데 생각보다 발빠른 마필이 있습니다. 이 5번마 발벤이나 9번마 별나라 신사도 뭐 최근 모습은 순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빠른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선행을 가겠다라는 싸움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물은 조금은 이번 경주 좀 어렵게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근성이 많이 좀 죽었다라고 보고 있고 4번마 아스펜테양 이 마필은 문제는 출주 축입니다.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가장 강하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어쨌든 대상경주급에 출전할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최근의 추세는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펜테양이 직전 2등급 경주에서 발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1800m 장거리를요. 자, 근데 1400m고 임다빈 기수가 발주를 좀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일단 앞선에 가면 더 좋고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자력으로 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아스펜테양은 절대 무시를 못하는 마필이고요. 5번마 발벤이나 9번마 별나라 신사는 결국 노려야 될 거는 기습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지. 만약에 선행 경합, 그러니까 3번 대물, 5번 발벤이, 9번 별나라 신사가 선행 경합 속으로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 마필들이 다 마지막에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전개로 봐서는 7번마 흔들림이 가장 좋아 보이고 마필에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 4번마 아스펜테양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로
저는 7번마 흥드림 그리고 4번마 아스펜태양을 추천을 하는 경주고요. 복병으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5번마 발베니, 9번마 별나라 신사까지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